설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쳤어요. 예, 설화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일종의 공주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주 동화, 시리즈. 예, 동화들에서 동화 4편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패러디 형식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박수로 이야기 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주 시리즈인 그런 동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4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한 왕자에게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과연 왕자는 누구를 선택할까라는 그런 설정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복나라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완전 소중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자는 마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자님의 미래에는 큰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어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하지만 왕자는 고민할 틈도 없었어요.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왕자님, 백성들이 이웃나라에 1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미녀를 깨워달라고 합니다. 왕자는 하얀색 전용 요트를 타고 잠자는 미녀를 깨우기 위해 이웃나라로 출발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자는 백성들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완소 왕자였거든요. 미녀를 찾아 숲으로 들어간 왕자 일행. 얼마나 지났을까? 왕자의 눈앞에 버섯 모양의 집이 한 채 나타났는데 정말로 그곳엔 미녀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를 깨우기 위해 키스하는 왕자. 그런데 신하가 왕자의 소문을 탁 잡는 거예요. 왕자님, 이 미녀가 그 미녀가 아닙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저렇게 지금 꾸역꾸역 이렇게 토악질을 하고 있는 저 미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하얗고 몸이 좀 토실토실한 걸로 봐서는 백설공주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자는 그래도 원래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1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미녀를 깨우기 위해서 다시 길을 딱 떠나는 거예요. 미녀를 찾아가는 길은 무척 험난했어요. 가시나무 숲을 지나 무서운 용을 물리친 후에야 왕자는 미녀가 잠들어 있다는 성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성 안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녀가 잠들어 있었어요. 미녀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그녀가 깨어나자 행복 왕국으로 데려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녀를 데리고 행복한 나라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 그만 요트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마침 집을 나와 방황하던 인어공주가 물에 빠진 왕자 일행을 발견했어요.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왕자 일행을 구하는 인어공주. 하지만 왕자가 깨어났을 때 인어공주는 없었어요. 미녀가 나를 구해줬구나. 인어공주를 알리 없는 왕자는 더더욱 미녀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는 둘의 사랑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왕자는 결혼한다 이러면서 그 나라에 막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에 이제 요리사로서 신데렐라가 초청이 돼서 오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초청이 돼서 왔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는 신분 상승을 하려는 욕구, 이게 숨겨진 욕구를 가진 여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왕자를 춤 한번 춰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괴종시계가 12시를 가리켰어요. 한창 춤바람에 신나있던 신데렐라는 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만 칠칠 맞지 못하게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고 말았네요. 착한 왕자는 유리구두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구두의 주인을 찾는다는 UCC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3명의 여자가 찾아왔어요. 왕자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 사실 첫 키스였단 말이에요. 부디 저와 결혼해주세요. 스토커도 아니고 키스 한 번 한 걸 가지고 결혼이라니. 왕자는 무서웠어요. 다음은 인어공주. 인어공주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 전신 성형을 했어요.
왕자님, 당신을 구해준 건 잠자는 미녀가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하지만 왕자는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의 인어공주가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다음은 신데렐라. 왕자님, 잠자는 미녀는 엄청 게을러요. 저는 살림이라면 못하는 게 없답니다. 결혼은 저 같은 여자랑 하는 거라고요. 새 여자의 등장에 왕자는 당황했지만 백성들은 신이 났어요. 과연 누가 왕비가 될까 인터넷 투표까지 벌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숲속의 미녀님 맨날 잠옷만 입다니 패션 센스가 꽝이군요. 코디가 안티인가? 백설공주님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어요. 신데렐라님 저도 청소랑 빨래 잘하거든요. 꿈 깨시죠. 숲속의 미녀 생얼미인 짱!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 팬클럽도 있대. 그런데 이상한 건 인어공주였어요. 섹시한 수영복 차림의 인어공주는 조회수는 가장 높았지만 댓글 대부분이 악플이었어요. 게다가 성형전 사진까지 돌아다니며 온갖 루머가 떠돌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면 뭐든지 하는 완소 왕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 마녀를 찾아갔어요. 이게 당신이 말한 선택이군요. 난 어떻게 해야 하죠?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4명의 미녀 중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며칠을 고민하던 왕자. 드디어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저는 용기 있는 여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네, 말도 안 된다. S라인이 넘어간 거라고. 인어공주의 등장에 장내에 야유와 비난이 들끓었지만 왕자는 확고했어요. 왕자는 정말 현명한 여자를 선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여자들은 자기의 뭐 어떤 신분적 상승을 위해서 왕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왕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인어공주는 왕자의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왕자에게 뭔가를 해주는 존재죠. 뭔가를 해주는 존재고, 그리고 인어공주는 그렇게 좀 이렇게 성령을 하긴 했지만 전신성령이 말이셔서 전신성령이지 그걸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가족도 버리고 돈도 엄청 투자해야 되고 막 고통스러운 시간도 견뎌야 되고 왕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왕자를 통해서 이제 네티즌들한테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갑자기 인어공주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는 이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두 커플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같은 그런 완소 커플이 돼서 이제 백성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커플로 자리를 잡고 쭉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는 짓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